네, 링크 제네시스를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AI사 확대 기대감에 의해서 링크 제네시스가 상한가까지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AI 사업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가 이것과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신경망 처리 장치, 영어로는 이제 NPU라고 합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링크 제네시스가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독자적인 이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술 육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된 기술이 뭔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NPU라고 칭하겠습니다. NPU는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딥러닝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딥러닝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한데, 이 딥러닝은 예전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 많이 아시죠?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이제 바둑을 했었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정도로 이제 이겼죠. 근데 어쨌든 바둑은 사실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원래 이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바둑은. 근데 그 많은 경우의 수를 깨고 스스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이제 예전에 경우의 수를 익히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학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컴퓨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인 거는 맞아요. 근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설계하는 이제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수를 꺼낼 수 있도록 그 컴퓨터가 그것들을 이제 재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각각 맞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인지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은 자료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이 AI 기술의 핵심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고 한 신경망 처리 장치 부분이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가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부분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연결되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죠, 다른 말로는. 한국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예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한테도 밀릴 정도로 기술력이 약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돼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지금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크고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4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등락폭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D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근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가격 변동성에 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뭐 모바일, 전장, 사물 인터넷 이런 IT 분야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탑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건 방향성으로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커졌고, 링크 제네시스가 뭔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링크 제네시스는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시스템 검증이라든지 뭐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IT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지 테스트한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에 이제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NPU 투자 확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제 연결고리가 닿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링크 제네시스가 얼마나 수혜를 볼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은 단기간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분봉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강의에 상한가 따라잡기의 기본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쌍이 아니라 두 번째 쌍의 상한가를 잡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쌍은 여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상한가 기간이 너무 짧았기 순식간에 들어갔다 깨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건 그냥 예시를 보내드리는 거고, 첫 쌍이 아니라 두 번째 쌍에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첫 쌍이 아니라 두 번째 쌍이 들어가고 점으로 지금 상한가 문을 닫은 상황이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제 이제 교육 영상에 상한가 따라잡기의 기본 개념이라는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링크 제네시스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관련주가 꾸준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